한국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방역 체계가 우수하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K방역이 워낙이나 뛰어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K방역의 시스템을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도입을 했었고 몇 달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우리와는 다른 결과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변수는 무엇이냐?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이것을 따르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같은 작용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코로나 방역을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투명성과 신뢰성이라는 게 분명히 기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는 경제적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변화시켜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아니라 자국 가치 사슬로 완전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선생님들께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충분히 예측하시고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부상하는 산업으로는요, 온라인 유통, 온라인 동영상, 게임, 원격 진료 서비스, 그리고 에듀테크 및 화상회의 등이 이런 관련 사업이 성공했을 거라고 예측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전문가 아니어도 우리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결국은 비대면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그것으로 인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역 사회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5가지 변화와 그거에 따른 8가지 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BC와 AC가 before 코로나와 after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분을 보면 5가지로 구분했죠. 보건환경, 경제환경, 기업경영, 사회가치, 교육환경.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before 코로나에서 보면 보건환경에서는 간헐적인 전염병과 글로벌 조달,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글로벌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외국에 의존을 하거나 외국과의 통상에 너무 의존해서는 결국 우리나라 국가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걸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애프터 코로나를 보면 간헐적 감염병을 과거에 예측하고 진행이 됐었다면 이제는 언제든지 감염병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이제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경영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K방역이나 K바이오 글로벌 상품화를 하고 이미 이건 진행이 됐죠. 산업 현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즉 문제를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순발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조달이 어디로 넘어갔냐? 당연히 로컬 조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물량을 좀 확보하고 있어 안정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제 환경은 당연히 대면이고 석유 수요가 증가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비대면에 충분히 그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2번째가 재밌습니다. 석유 수요 증가해서 석유 수요가 감소된다. 무슨 말씀인가요? 과거에 기존에 있었던 방법으로 어떤 부가가치가 났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만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무언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의 경영들을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과거에는 좀 등한시되었던 그러한 부가가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우리는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친환경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강조했었다면 지금은 재고를 확보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또한 빠르게 회복해내는 능력, 즉 빠르게 적응하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내는 능력이 각 기업들에게 필요하다. 4번째로는 사회 가치인데요. 그 전까지는 개인 대 개인의 어떠한 대립이 있었다면, 그리고 효율성을 따졌다면, 지금은 혼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는 연대하고 협력해 가야 됩니다. 누구랑? 기업 간의 연대도 필요하고 개인 간의 연대도 필요하고 개인과 기업의 연대도 필요하며 기업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들의 연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 환경은 지금까지는 자유무역이고 신자유무역이었죠. 무슨 얘기냐? 무한 경쟁 속에서 빠르게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경쟁의 구도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역에서는 약자가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보호무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국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무역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한다는 것은 막기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8가지 과제들을 좀 보면요.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조금 오지 않으시나요? 아, 이제는 이렇게 재편될 것이구나 라는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친환경적인 전환 볼 수 있고요. 연대와 협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셨겠죠. 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고 친환경적인 사고가 전환이 필요하고 혼자서만 잘나서 살아가는 무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해 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해결해내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바뀌었나? 좀 빠르게 좀 보자면요. 경제 환경이 바뀌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경제가 굉장히 침체 속에 있죠. 그런데 정말 침체만 되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까?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무언가에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를 할 거면 가격이 아닌 효율이 아니고 효용이 아닌 시간과의 싸움에 우리는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테일이 굉장히 많이 변해왔죠. 그리고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죠. 완전히 다른 체제 아래 살아가게 될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겪어보지 않았던 이 시대, 저 또한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 무언가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시대에서 살아갈, 거기에 적응할 만한 새로운 인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째는 언컨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제가 저는 참 공감됐습니다. 불편한 소통보다는 아주 편리한 단절이 필요하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텍스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저 또한 텍스트에 익숙한데요. 그것을 왜 그런가를 분석하는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얘기보다는 약간의 단절이, 약간의 시간과 공간의 이 텀이 서로에게 훨씬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작용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늘 우리가 이게 언택트 되었다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약간의 사고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동 그리고 일상이 경계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죠. 어쩌면 두 개를 같이 양립하고 얼마나 그 시간을 잘 스스로가 배분해서 나갈 것이냐라는 게 어쩌면 새로운 노동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셨죠? 우리 아이들 처음에 우리 온라인 수업하기 전에는 그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영상 보고 수업을 했었잖아요. 선생님들과 1대1 이렇게 공감 소통하지 않고요. 그럴 때 보셨나요? 아, 양질의 교육이긴 하지만 근데 너무 우리 아이의 수준에 안 맞는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모 대학교에서는 교수님이 유튜브 링크 하나 걸어서 이거 수업이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교수님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코로나19 한국 교육의 잠을 깨우자 이렇게 나오죠. 한국 교육의 민낯과 미래 교육의 방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코로나19로 더 이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업무가 이제는 어떤 걸로 다른 걸로 이렇게 가려지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해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정말로 무언가에 굉장히 전문가로서 어떤 역량을 개발해내고 무엇 하나라도 확실하게 끝맺음하고 시작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분명히 필요한 그런 시대에 이제 곧 살게 될 것이다. 투명한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디지털 헬스케어. 이거는 추가 부연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에서는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이 변화는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 변화가 뭐 늦춰질 것이다. 아니요.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변화에 매우 매우 가운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겪어보지 못했던 환경에 결국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성공에 혹은 이 안착에 어떤 중요한 판가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